지난해 1,200원대의 달러 예금 가입한 직장인 A씨, 지금 20% 넘는 환차익을 보고 있습니다. 반면 1,400원의 달러로 바꿔서 미국 주식 산 투자자 B씨, 주가는 올랐는데 환율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누구는 지금 팔아야 한다고 하고 누구는 더 오를 거라고 합니다. 환율 1,450원? 이게 끝일까요? 아니면 시작일까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1,500원을 넘었고 2022년에도 1,440원까지 갔습니다. 그때 팔았던 사람들은 후회했고 버틴 사람들은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환율은 어디까지 갈까요? 오늘은 환율 1,450원 시대 달러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시나리오별로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환율, 쉽게 말하면 돈의 교환 비율입니다. 원화 1,150원을 내면 달러 1달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왜 이 숫자가 계속 바뀔까요? 돈도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사과 가격이 날씨와 수확량에 따라 바뀌듯 달러 가격도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됩니다. 달러를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환율은 올라가고 원화를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환율은 내려갑니다. 그럼 지금은 왜 달러를 사려는 사람이 많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 금리가 높습니다. 미국 기준금리는 5%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3.05%, 같은 돈을 예금해도 미국에서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당연히 이자 많이 주는 쪽으로 몰립니다. 달러,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둘째, 글로벌 불확실성입니다. 전쟁, 무역 갈등,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질 때마다 사람들은 안전자산을 찾습니다. 그 안전자산의 대표가 바로 달러입니다. 세계 기축 통화니까요. 셋째, 한국 경제, 펀더멘털 약화 우려입니다. 수출 감소, 반도체 업황 부진, 내수 침체가 겹치면서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약해졌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원달러 환율은 1,450원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럼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지금 달러를 팔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먼저 환율 고점에서 달러를 팔아 수익을 낸 성공 사례를 볼까요? 2022년 10월 환율이 1,440원까지 올랐을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직장인 C씨는 2020년 코로나 때 1,200원에 모아둔 달러 예금 1만 달러를 매도했습니다. 환차익만 240만 원. 이자까지 합치면 300만 원 넘게 벌었죠. C씨의 판단 근거는 명확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고 한국은행도 추가 인상 여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2023년 초부터 환율은 1,1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C씨의 판단이 적중한 겁니다. 두 번째 성공 사례는 해외 주식 투자자 D씨입니다. D씨는 2020년 1,100원대의 달러로 환전해서 테슬라와 애플 주식을 샀습니다. 2021년 말 주가가 2배 넘게 올랐을 때 절반을 매도했습니다. 환율은 1,200원대였죠. 주식 수익에 환차익까지 더해져 200% 넘는 수익을 냈습니다. 하지만 D씨는 나머지 절반은 그대로 보유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전략이 나옵니다. 분할 매도입니다. 한 번에 다 팔지 않고 나눠서 파는 거죠. 2022년 환율이 1,400원대까지 오르자 D씨는 나머지 절반도 일부 매도하며 추가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대응하면 타이밍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 사례입니다. 수출 중소기업 E사의 이야기입니다. E사는 달러 매출 비중이 70%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화 수익이 자동으로 증가하죠. 2022년 환율 상승기에 이사는 받은 달러를 즉시 환전하지 않고 일부를 달러 예금으로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1,400원을 넘을 때마다 일정 금액씩 원화로 환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평균 환율 1,380원에 매도하며 환차익 수천만 원을 추가로 얻었습니다. E사는 이 돈으로 설비 투자를 앞당겼고 경쟁사 대비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반대 사례를 볼까요? 환율 고점에서 실수한 경우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은 1,500원을 넘어섰습니다. 투자자 FC는 패닉에 빠져 보유하던 미국 주식을 모두 원화로 환전했습니다. 환율이 더 오를 것 같았고 주가도 계속 떨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09년부터 환율은 1,200원대로 떨어졌고 미국 주식은 역사적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FC가 팔았던 애플 주식은 그 뒤 10년간 수십배 넘게 올랐습니다. 환차익 몇백만 원을 챙기려다 수억 원의 기회를 놓친 겁니다. FC의 실수는 환율과 자산 가치를 혼동한 것입니다. 환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달러 자산을 팔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자산 자체의 가치가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좋은 주식이라면 환율이 떨어져도 주가 상승으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해볼까요? 환율 1,450원 시대 달러 자산 관리의 핵심 변수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변수, 투자 목적입니다. 당신은 왜 달러를 샀나요? 단순 환차익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매도를 고려할 타이밍입니다. 1,200원에 샀다면 20% 수익이고 1,300원에 샀어도 10% 이상 벌었습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 장기 투자가 목적이었다면 환율보다 주식 자체를 봐야 합니다. 좋은 기업이라면 계속 보유하는 게 맞습니다.
환율은 결국 평균으로 회귀하니까요. 두 번째 변수, 시장 신호입니다. 지금 시장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미국 연준의 금리 전망을 주시해야 합니다. 금리 인하 신호가 나오면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습니다. 현재 연준은 2024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비슷한 시기에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 환율은 내려갑니다. 또한 한국 경제 지표를 봐야 합니다. 수출이 회복되고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 원화 강세 요인입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세 번째 변수, 분산 전략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원칙이죠. 전부 팔거나 전부 보유하는 극단적 선택은 위험합니다. 50원에서 30%, 1,500원에서 30%, 550원에서 나머지 이런 식으로 단계적 매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반대로 환율이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 1,400원에서 일부 재매수, 1,150원에서 추가 매수 같은 전략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쪽으로 가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환율이 1,500원까지 갈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글로벌 리스크가 커지거나 한국 경제가 더 악화되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한은은 개입 가능성을 계속 시사하고 있습니다. 과거 1,500원 돌파 때마다 정부는 시장 개입을 통해 급등을 억제했습니다. 그래서 1,480원에서 1,500원 구간이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환율 하락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거나 한국 수출이 강하게 회복되면 1,300원대 복귀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2023년 초에는 1,040원에서 1,280원까지 160원이나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환율 1,450원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보유 목적을 다시 확인하세요. 환차익이 목표였다면 일부 매도를 고려할 시점입니다. 장기 투자가 목적이었다면 환율보다 자산 가치에 집중하세요. 둘째, 전부가 아닌 일부를 움직이세요. 30%씩 나눠서 대응하는 게 안전합니다. 셋째, 시장 신호를 계속 주시하세요. 연준 회의록, 한국 수출 지표, 정부 발언을 체크하세요. 넷째, 감정적 결정을 피하세요. 공포나 욕심으로 움직이면 대부분 후회합니다. 미리 세운 원칙대로 기계적으로 실행하는 게 최선입니다. 환율은 예측하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겁니다. 1,450원이 끝인지 시작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쪽으로 가든 대응할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환율 그 자체가 아니라 당신의 자산 관리 전략입니다. 환율은 당신의 자산 가치를 결정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투자한 기업이 좋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환율 변동은 평균화됩니다. 반대로 나쁜 자산은 환율이 높아도 결국 손해를 봅니다. 환율 1,450원 시대 패닉에 빠지지 말고 원칙에 따라 움직이세요. 시장은 항상 변동하지만 좋은 전략은 시간이 지나도 유효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환율 대응 전략도 공유해주세요. 함께 배우는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